여러분, 드디어 팩 추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 저는 1일 팩 4년차에 접어들고 있고요. 자기 전에 정말 큰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꼭 팩을 하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팩 추천을 하기 전에 궁극적으로 속광이 빛나는 피부를 위해서는 보습 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3가지 단계별 변화에 대해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그 부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가볼까요? 일단 첫 번째, 팩 관리가 왜 중요하냐? 팩 관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려면 홈케어, 홈 에스테틱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홈케어 관심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관리를 할 때 가장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관리는 뭐가 있을까요? 집에서 하는 관리는 정말 중요하지만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처진 살을 올린다거나 이미 생겨버린 주름을 딱 한다거나 이런 탄력 관리는 피부과 시술에 비하면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 집에서 우리는 어떤 관리를 했을 때 피부과를 안 가도 될 정도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크게 2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탄력 유지를 위한 관리, 두 번째는 보습 관리입니다. 팩은 보습 관리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 보습 관리를 여러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데요. 믿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1일 팩을 하기 전에는 주변에서 그렇게 피부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가장 스트레스였던 점은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트러블이 좀 쉽게 올라온다는 점이었어요. 성분이 조금만 순하지 않은 제품을 쓰면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고 심하면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제가 팩으로 보습 관리를 시작하면서부터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피부 너무 좋다, 피부에 뭐 했냐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했거든요. 깐달걀 같은 피부를 가지려면 보습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보습 관리를 잘하게 되면 여러분은 총 3가지의 단계를 거쳐 속광이 빛나는 피부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유수분 밸런스가 맞춰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좁쌀 여드름이나 트러블, 요철 잘 생기는 분들 계시죠? 트러블, 요철 이런 게 생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유수분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생길 확률이 높아요. 특히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는 자체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유분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렇게 되면 수분은 없는데 유분은 많아지니까 밸런스가 붕괴되면서 생기는 참담한 결과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해결책은 또 간단한 거죠. 우리 뭔가 피부에 수분을 잘 채워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팩은 시트지를 얼굴에 밀착을 시키고 공기를 차단시켜서 앰플이 피부 깊숙이 침투를 하게 만드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습 제품을 그냥 바르는 것보다 효과적이고 빠르게 유수분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피부 장벽 강화 단계입니다. 유수분 밸런스를 맞췄어요. 그러면 피부 상태가 많이 안정이 되는데요. 피부가 안정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일단 트러블, 염증이 완화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피부 표면에 각질층이 차곡차곡 잘 쌓이는 상태가 돼요. 각질이라고 하면은 벗겨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각질층이 손상되지 않아야 외부 자극으로부터 방어도 되고 피부 속에 수분 유지도 알아서 잘 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장벽처럼 내 피부를 알아서 잘 보호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마지막 3번째가 되면 피부가 빛이 나는 상태입니다. 앞에 2단계를 거치면 여러분의 피부는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단순하게 밖이 맨질맨질해 보이기 위해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수분을 채워서 효과가 표피까지 올라오도록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은 피부를 보면 속광이 빛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우리의 목표는 꾸준히 보습 관리를 하면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고 피부 장벽을 강화해서 그 상태를 오래 유지를 한 후에 차근차근 속에서부터 빛이 올라오는 피부를 만들 거예요. 이 단계에 오게 되면요, 여러분. 너 피부 되게 좋다, 피부에 뭐 했어? 이런 소리들을 듣게 되실 거예요. 제 피부 타입과 제가 팩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속건조가 꽤나 심한 수부지 복합성이고 약간의 민감성 피부예요. 팩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성분이 순한지를 가장 먼저 보고요. 팩의 밀착력, 앰플과 시트와의 궁합을 봅니다. 수부지에 침투력이 높은 팩을 선호하다 보니까 부드럽고 쫀쫀하면서 리치한 사용감을 가진 팩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성이다 혹은 가볍게 흐르는 팩을 선호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팩입니다. 에스네이처의 슈퍼 아쿠아겔 오아시스 마스크 팩인데요. 사실 이 팩은 너무 유명한 팩이잖아요. 저도 이 팩이 탑1 인생 팩으로 꼽을 만큼 정말 사랑하는 팩이거든요. 내돈 내산으로 200장은 훨씬 넘게 썼던 팩이에요. 일단 이 팩을 딱 보시면 시트가 정말
정말 얇고 라이스 페이퍼를 붙인 것처럼 부드러운데 앰플은 겔 타입이에요. 안 그래도 고밀착이 될 수밖에 없는 시트지인데 앰플까지 겔 타입이니까 일반 앰플보다 쫀쫀하게 얼굴에 이렇게 탁 붙어버리거든요. 피부 속까지 수분을 때려 박듯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팩이에요. 이 브랜드도 이 사실을 아는 것 같아. 우리는 고밀착 고흡 스펙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분을 정말 순하게 해야 한다 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성분은 일단 너무 순하고 향료도 없습니다. 저처럼 수부지, 민감성인 분들이 사용하기 정말 좋고요. 제가 이 팩을 특히 좋아하는 이유는요. 탄력에 좋은 콜라겐, 펩타이드, 진정에 좋은 알라토인 이런 성분들이 정말 배합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팩을 하고 나면 진정도 너무 잘 되지만 다음날 일어났을 때 피부가 탱탱해지는 느낌이 들고 반들반들해져 있는 게 좋더라고요. 1일 팩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급하게 피부를 좋게 만들어야 할 때나 환절기 같은 피부가 급변하는 상황일 때 이 팩을 꼭 해줍니다. 두 번째는 미백 기능성 팩인데요. 닥터 오라클의 나이아신아마이드 레시피 브라이트닝 화이트 팩입니다. 비타민C 성분이 든 팩부터 해서 미백 기능성 팩도 정말 다양하게 사용을 해봤는데요. 그중에서 하고 났을 때 가장 즉각적인 미백 효과, 안색 개선 효과가 있었던 팩이에요. 일단 이 팩은 미백으로 정말 유명한 성분이죠.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주성분으로 들어있는데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식약처에서 미백에 효과가 있다라고 고시를 하고 있고 제가 이 팩을 쓰자마자 가장 놀란 점은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의 함량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화장품에 들어갈 때는 2%에서 5%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 팩은 5%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요즘에 10% 아니면 20%까지 들어가는 화장품들이 많아가지고 이 5%가 고함량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팩에서는 5%도 충분히 고함량이다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여러분 B3에 속합니다. 비타민 B는 피부 장벽 강화에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고함량으로 바르면 바를수록 피부 결 개선에 정말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팩의 원단도 부드러운 재질의 원단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더 매끈해지는 느낌과 더불어서 안색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성 팩이지만 데일리로 쓰기도 좋다라고 추천을 해드리는 팩입니다. 세 번째는 더마토리의 시카 징크덤 밴드 마스크 팩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올영 세일 때 우연히 접하게 됐다가 사용을 해보고 제품력이 너무 좋아서 다른 팩 라인들까지 다 사용을 하고 있을 정도로 빠진 제품이에요. 이전에 이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추천을 했던 제품인데요. 일단 이 팩의 사용감을 말씀드리자면 앰플이 투명하기보다는 살짝 크리미한 색상으로 점도도 조금 있는 편이고요. 특히 팩을 떼고 났을 때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막이 살짝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막이 유분감이 있는 막이라기보다는 정말 묽은 크림이 한번 얹혀진 것 같은 막에 조금 더 느낌이 가까워요. 그래서 유분막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 좀 더 맞을 수 있는 제품일 것 같고요. 하나의 큰 특징은 이게 진정팩이지만 싸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트러블이 되게 많이 나 있는 상태, 진정이 빡세게 필요할 때 쓰기보다는 트러블이 조금 올라올 기미가 보일 때 초기 진정용으로 사용을 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실제로 제가 카자흐스탄 여행을 몇 달 전에 갔었는데 모래바람도 되게 심하고 건조해서 피부가 손상될 기미가 딱 보이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여행하는 일주일 내내 이 팩을 계속 해줬어요. 그랬더니 편하게 집에서 관리를 했던 피부처럼 이 피부 결과 진정 상태까지 유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 팩에 조금 더 반하게 됐습니다. 정리하자면 초기 진정과 수분 공급 두 가지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면 좋은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 웰라주의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마스크 팩입니다. 여러분 요 웰라주 앰플 짠! 요거죠? 요 앰플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겠죠? 제가 여러분 뭐 궁금해 하실 줄 알죠? 요 토리든 앰플 팩과의 차이점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요 각각의 앰플 팩의 차이점까지 비교해서 피부 타입에 따라 추천하는 팩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올영 랭킹템에서 히알루론산 앰플로 토리든과 웰라주 요 두 개가 유명하잖아요. 저도 요 두 개 꽤나 사용을 해봤었고요. 바로 결론부터 가자면 토리든 앰플은 웰라주보다 점성은 더 있지만 마무리감은 수분만 깔끔하게 쏙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팩도 처음에는 앰플의 무게감이 조금
조금 더 있거든요. 그런데 팩을 떼고 피부를 만져보면 끈적임이 정말 별로 없고요. 수분만 깔끔하게 쏙 들어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웰라주 앰플은 제형은 반대로 묽지만 마무리감은 토리든보다 유분막이 형성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레이어링을 해주면 해줄수록 보습력이 올라가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팩도 토리든보다 수분이 조금 더 잘게 들어오는 느낌이 들고요. 떼고 나면 유분막이 한번 형성돼 있거든요. 수분을 한번 가둬두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 피부 타입이 속건조가 심한 수부지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피부 타입은 수분감을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분감이 날아가지 않게 한번 잡아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웰라주 팩을 추천하고요. 속건조가 똑같이 있더라도 피부가 얇다, 리치한 팩이 안 맞다, 혹은 유분감이 조금만 올라오는 제품을 쓰면 트러블이 난다, 지성이다, 그런 분들은 토리든 팩이 훨씬 잘 맞으실 거예요. 제가 1일1 팩을 한다고는 했지만 1일1 팩이 모든 피부 타입에 맞는 건 아니거든요.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한테 팩을 추천을 많이 해보기도 했고 어떻게 피부가 반응을 하는지도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가 있었어요. 피부가 굉장히 얇고 예민한 사람, 이런 분들이 1일1 팩이나 리치한 팩이 안 맞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피부에 뭐가 과하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안 맞기도 하고요. 시트지를 올리는 게 아무리 부드러운 시트지라고 해도 자극으로 오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1일1 팩을 하기보다는 팩은 주에 한두 번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가벼운 팩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정말 애용하는 팩부터 해서 총 5개 정도를 추천해봤는데요. 자신한테 잘 맞는 팩을 찾으려면 내 피부 타입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킨케어 제품이 보습의 가장 기본 단계인 유수분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시면 내 피부 타입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길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